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부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지인 아이린, 템, 캐리, 크리스티, 제인, 에린, 코리, 베일리, 세라, 브라이언, 브랜든, 셰럴, 엠버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상 만들어 봤어요. 자, 먼저 장난감의 양입니다. 캐나다 부모들은요, 크리스마스 때 혹은 아이 생일날 장난감을 사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막 장난감 선물 받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집들은 아이가 있으면 아이 있는 티가 많이 나잖아요. 장난감이나 책 이런 게 너무 많아서요. 캐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아이 방에 장난감이 조금 있을 뿐이에요. 어떤 집은요, 애들이 있는지도 모를 만큼 장난감이 적어요. 제 지인 한 분은 자신의 집 지하에 새를 주고 있는데요. 그곳엔 한국인 엄마와 아이 둘이 산다고 합니다. 아빠는 기러기 아빠여서 1년에 한두 번 방문하시고요. 근데 새 장난감 박스가 매주 쓰레기로 나온다고. 무슨 애들 생일이 매주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장난감을 사다 주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가끔 한국에 가서 애 있는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요, 이 집이 친구네 집인지 어린이집인지 모를 만큼 아이들 용품이 많잖아요. 물론 한국은 미세먼지도 많고 해서 아이들이 집안에서 많이 논다고 쳐요. 캐나다에 오신다면 제발 그 버릇은 한국에 버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눈에서 뛰어놀고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수영장 바닷가 호수에서 뛰어놀게 해주세요. 장난감 300개 있다고 똑똑해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운전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 운전 서투르다고 많이 안 하시는데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시라면 운전 연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캐나다에서는요, 운전 미끄러지는 연습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차가 얼음판에서 미끄러질 때 바로 잡는 법을 알게 되거든요. 남편들도요, 와이프 운전 못한다고 구박하지 말고요, 계속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운전이 늘어요. 캐나다도 생각보다 방과 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 운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날은 첫째 수영장 데려다주고, 둘째는 생일 파티 태워다주고, 첫째 수영 끝나면 하키 연습 데려다주고, 둘째 생일 파티 끝나면 발레 연습 태워다주고, 뭐 이런 부모님들 많아요. 월요일날 회사 가서 주말 잘 보냈어? 라고 물어보면 응, 나는 주말 내내 운전기사였어 라고 답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캐나다같이 겨울이 긴 나라에서 빙판길, 눈길 운전이 무서우시면 호주 이민 추천합니다. 날씨 끝내줘요, 호주. 세 번째는 직장입니다. 자, 캐나다는요, 출산 휴가를 12개월 혹은 18개월 쓸 수 있는데요. 12개월 동안 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18개월 동안 12개월어치의 돈을 받을지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캐네디언 부모들은 출산 휴가 1년 혹은 1년 반이 짧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아이들과 지내다가 복귀를 하세요. 제가 2011년에 학교에서 일할 때 출산 휴가 커버였는데 그분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쌍둥이를 낳으셨거든요. 2015년에 공항에서 일할 때도 출산 휴가 커버였는데 그분도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아이가 셋이어서 그냥 애 키우면서 짬짬이 알바나 하겠다고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데이케어가 아이 한 명당 약 800불 정도 들어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아이 한 명당 800불로 잡으시면 돼요. 애가 둘이 있어요. 그럼 1600불이에요. 애가 셋이에요. 그럼 2400불이에요. 그래서 남편 수입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보통 2, 3년씩 쉬시더라고요. 아니면 풀타임 말고 파트타임으로 돌아오세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에게 파트타임 인기 아주 많거든요. 풀타임보다 훨씬 인기가 좋아요.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분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주일 4회 9시부터 2시 반까지만 일하세요. 아이가 2명 있는데 둘 다 초등학생이라 2시 45분에 학교가 끝난대요. 2시 반까지 일하고 애들 픽업해서 집으로 가십니다. 자, 이분의 언니, 이 파트타임 하시는 분의 언니는 약사예요. 근데 애가 4명이 있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일을 한답니다. 솔직히 캐나다 이력서에는요, 자기가 했던 일이 알바였던, 풀타임이었던, 정규직이었던, 비정규직이었던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내가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력서에 빈틈이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현재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인사 담당 일을 하고 있어요. 몇 주 전에 엔지니어 학과를 갓 졸업한 분들을 몇 명 면접했어요. 이력서가 깔끔한데 직장 경험을 하나도 기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관련 경험이 없는 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근데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대요. 엔지니어 관련된 일이 아니어서 알바도 안 했대요. 그분 탈락됐고요. 엔지니어 학과 나와서 세탁실에서 알바하신 분이 뽑혔어요. 자, 엔지니어링 대학을 나왔다고 바로 엔지니어링 회사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신문 방송 전공했다고 방송사 다 가는 거 아니듯이요. 그래도 놀지 말았어야죠. 일은 했었어야죠. 알바라도 했었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애가 4명이나 있지만 나는 알바로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 키운다고 일을 오랫동안 안 하셨다면 지금 당장 자원봉사라도 시작하세요. 애가 넷이 있는 엄마도 일을 하세요. 주부, 즉 하우스와이프만 하는 분 정말 드물어요. 다른 캐나다 엄마들처럼 아이들 2, 3년만 키우시고 꼭 알바라도 하시면서 생활하세요. 그래야 영어도 늡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면요. 캐나다 오시자마자 어떤 일이든 하시는 거 추천입니다. 이력서에 공백 기간 너무 길면 좋지 않아요. 면접 때도 무조건 물어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 꼭 하시고요. 이력서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노동에서 벗어나 하루쯤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니까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네 번째는 사춘기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제 지인 아들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참고로 저는 저랑 친한 친구들 나이 잘 몰라요. 여기선 친구를 사귈 때 나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제 친구는 저보다 10살이 어리기도 하고요. 10살이 더 많기도 합니다. 아무튼 친구 아들은 고등학교 시절에 말썽을 부리진 않았대요. 근데 무조건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가르쳤더니 가끔 고딩 시절에 엄마 나 오늘 친구 집에 가서 맥주를 마실 거야. 태워다 줘. 뭐 이런 거. 여긴 고등학교 때부터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딩들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죽기도 하거든요. 거짓말 하는 것보단 낫죠. 그럼 그날은 술 좋아하는 제 친구 술 못 먹고 아들 다 드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시고 집으로 옵니다. 또 다른 친구 아들은요. 이제 16살이 되었어요. 사춘기 나이죠. 애가 우울증이 좀 생겨서 정신과 상담도 받으러 가고요. 청소년 카운셀러도 만나고 침도 맞으러 다니고요. reflexology라고 해서 발 지혈을 눌러서 필요한 부분의 질환을 고치는 건데요. 그것도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크게 사고를 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좀 우울해 하길래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캐나다도 우울증으로 자살합니다. 고등학생들. 작년에도 제가 사는 프린스 조지 컬리지 하이 고등학교에서 학생 2명 자살했어요. 여기는 보통 미치기 전에 정신과를 가는 걸 더 추천합니다. 미친 후에 가면 좀 늦거든요. 5번째는 다 큰 자식 놓아주는 방법입니다. 캐나다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 출가를 합니다. 물론 밴쿠버나 토론토 같이 비싼 지역은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기도 해요. 돈을 좀 모을 때까지. 하지만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20살 넘은 성인이 부모랑 같이 산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해요. 아까 언급한 고등학교 졸업한 아들이 있는 친구는요. 집이 2채가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세입자 받아서 월세 받고 있는 집. 참고로 캐나다는 전세 없어요. 월세만 있어요. 자, 이 세입자가 곧 나간대요. 그러면 자기 이 2번째 집을 아들한테 렌트로 주겠대요. 그 아들은 친구들한테 방 렌트를 줄 거고요. 솔직히 이제 막 20살 된 아들이 월세 1,500불씩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조금씩 보태서 엄마한테 렌트를 준다고 합니다. 중소도시는 대도시보다 집값이 싸서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 렌트를 주고 월세를 받는 부모님들이 제가 아는 분만 2분이 계세요. 용돈이 아니라 월세를 받는 거예요. 참고로 이 나라에서는 달달이 혹은 명절마다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문화 없어요. 부모에게 빚이 엄청 많이 있거나 아주 가난한 경우에는 달달이 돈을 보내지만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들보다 잘 사세요. 6번째는 텔레비전에 대한 자세입니다. 보통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는요, TV가 없더라고요. 제 친구는 한 달에 한 번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여준대요. 그 아이가 지금 6살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본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분도요, 아이가 9살이랑 4살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TV를 보여준대요. 토요일 아침에. 이처럼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은요, TV를 멀리하는 편입니다. 7번째는 이혼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 지인 중에는요, 재혼하신 분 되게 많고요. 이혼하신 분도 되게 많아요.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가 있더라도 다들 헤어지세요. 불행한 엄마 아빠랑 사느니 행복한 엄마 혹은 아빠랑 사는 게 자식들 입장에서 더 나은 거예요. 애가 셋이 있는데 애 3명의 아빠가 다 다른 분도 봤어요. But who cares?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8번째는 가사 분담입니다. 캐나다는 대부분 애가 있어도 맞벌이를 합니다. 보통 하우스 생활을 하면 잔디도 깎아야 하고 잔디에 물도 줘야 되고 낙엽 떨어지면 낙엽도 치워야 하고 강아지 있으면 산책도 시켜야 되고 겨울에 눈 오면 눈도 치워야 되고 벽난로 있으면 장작도 패야 돼요. 저희는 직접 나무도 베야 합니다. 애들 픽업도 일이에요. 혼자 이걸 다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제 친구 중에는요, 배우자가 집안일을 도우지 않아서 이혼한 분도 있어요. 여자든 남자든 집안일 안 하는 분은 이혼 당할 수 있어요. 저도 남편이랑 집안일 같이 하고요. 남편이 출장 가거나 야근하면 제가 좀 더 하고요. 제가 야근하면 남편이 좀 더 하고요.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9번째는 입양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가 어학연수를 하던 시절에 길을 가다가 학교 영어 선생님이랑 닮은 분을 본 거예요. 다음날 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한테 너랑 닮은 여자를 봤다? 라고 하니까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전화를 하래요. 자기는 입양이 돼서 형제자매가 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꼭 바로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닌 분도 계시지만 입양이 된 거, 입양을 한 거에 대해 오픈마인드예요. 장애 아동을 입양하신 분도 주변에 2분이나 계세요. Foster Parents라고 해서 입양이 되기 전에 아이를 맡아주는 봉사활동도 있는데요. 그걸 하다가 입양이 안 되고 있는 아이를 직접 입양하신 분들도 있어요. 입양을 했다고, 입양이 됐다고 다르게 보지 마세요.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Legal Framework for Child Supervision at Home or in a Vehicle in Canada. 자, 주마다 legal age,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나이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지금 주목하실 거는 이 3번째 Child Home Alone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마니토바주랑 뉴브런스윅은요. 12세 이하를 집에 혼자 방치해뒀을 때 최고 5만 불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나이 제한을 해놓지 않은 주들은요, 보통 12세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온타리오는 16살이에요. 그 말인즉슨 15살짜리 아이를 집에 혼자 놓고 어디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Child Alone in Vehicle. 퀘벡주는요, 7세 미만의 아이가 차에 혼자 있는 거를 보면요, 사람들이 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분은 625불에서 5,000불까지 벌금을 낼 수 있어요. 다른 주는 명시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들 알고 있죠. 어린아이를 차에다가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 Child Home Alone도요. 다른 주들은 명시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보통 12세 이하의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가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애가 엄청 영리하다고 그냥 막 두고 다니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벌금도 내고 감옥 생활도 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오늘은 제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상이에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